관세 이런 거를 기획재정부에서 또 외교부에서 이거를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거 얘기할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 손과 두 발을 다 꽁꽁 묶어놓고 입도 막아놓은 민주당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노원우 기자가 서울일보 일면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족쇄를 상당 부분 털어냈습니다. 예, 조기 대선 시 대권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의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맡은 헌법재판소 정적수 문제를 거론하는 등 총력전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회 몫으로 추천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며 임명권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정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2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내고 헌재는 주민재권의 뜻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내란 속에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동, 야당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 등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현장, 이 광화문 현장이라는 게 민주당 청마 당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최고위원회의 통해 마 후보의 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의 존중에 따라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라며 임명은 10분이면 충분하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해결책은 속수무책이고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마저도 정말 답이 없습니다. 무능한 정치인들을 탓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어서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 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즉시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력을 모으는 데 힘을 쓰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기정사실화하며 헌재 판결에 여야 정치권이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복심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연히 국회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 탄핵을 누가 만들었나라고 직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법치 수호, 헌정 질서 수호의 상징인 대통령이 최고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라고 하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파렴치한 행위 아니겠나라고 윤 대통령을 향해 승복 메시지를 거듭 촉구했다고 전합니다.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승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풀려났고, 네.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지금 헌재 그 재판 과정에서 네. 그런 그 심리 과정에서도 다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를 했고 이런 과정들이 대통령 이런 과정들이 승복한 거 아니냐? 진짜 승복한 거 아닌 것은 지금 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좀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나든 간에 네. 임명이 됐든 아니면 기각이 됐든 간에 그 양당은 전부 다 이건 승복해야지만이 나라가 안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 산불도 지금 일주일째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관세 이런 것들을 누가 도대체가 전부 다 해결할 겁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 정쟁으로만 일삼아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 주도로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한다라는 걸 결의안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재의 결정입니다. 네. 헌재가 인용을 하든 헌재가 기각을 하든 아니면 각하를 하든 이건 헌재 결정인데 네. 그리고 헌재가 언제 이걸 판결을 내릴 것인가 또 헌재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그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거나 네. 사법부에 압박을 하거나 이러면 그렇습니까? 안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나섰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당에 이어 여당이 이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라며 민주당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서울일보에 우리 지금 서울일보에 이렇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네. 서울일보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협조할지 미지수다. 이건 지금 그 전원 촉구 결의안을 해놓고 촉구 결의안을 빨리 이걸 탄핵을 해라. 탄핵을 하든지 뭐 하든지 빨리 결론을 내려줘라. 라고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데 그게 여당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리는 없죠. 그렇죠. 여당 입장 그렇습니다. 기다려라. 네.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입법부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사법부의 공이 돌아가는 거니까 사법부의 사법부에서 권한이죠. 네. 그 행정할 맞습니다.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답니다. 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도 여야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선 여당이 대통령 조기 파면을 위해 정략 결의안을 올렸다며 반대했고 민주당 측에선 국정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에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맞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이어간다고 전하며 전날 민주당이 발족한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별검증단을 통해 주가 조작, 명품 수수,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과 비리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전을 편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여론전을 편다고 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근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헌재의 결정에 기다리고 네. 헌재가 판결을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기각을 할지 인용을 할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법부에 대한 그런 것들 만약에 네. 인용이 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뭔가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국제 정세도 지금 힘들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법이 법을 무질서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참 국가 경제 안보 등에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법도 법이고 또 이 정치권이 지금 서로 정쟁을 위해서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맞습니다. 나서니 그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민주당의 대여 화력은 거세질 전망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최대 고비로 여겨졌던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고 전하며 이제 남은 건 윤석열 탄핵 심판뿐이다. 당력을 총결 집회에 방면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에 대한 게 지금 이제 무죄가 선고 났다고 해서 무죄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까지 대법원 판단이 아직까지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나고 나서 어떻게 저기 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도 3건, 4건의 그 대통령, 그 이재명 대표의 그게 남아 있습니다. 3건이나 4건 정도의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남아있죠. 이 무죄 판결을 내린 다음 날 바로
네.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개입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항고서에서 항고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결도 이것도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좀 민주당에서는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게 지금 헌재 판결이 이번 주에 날 거라고 오늘 날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오늘 넘겼습니다. 오늘 넘기면 결국은 다음 달 4월 달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렇죠. 시일이 더 걸리겠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 예상했던 것들이 다 지금 빗나갔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네,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 헌재 판결이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재판관이 지금 이제 그만둘 그 날짜가 30밖에 안 남아서 만약에 두 재판관이 그만두고 나면 이제 6명밖에 안 남는데 네. 6명으로서 과연 판결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된 다음에 이게 공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을 의문입니다. 지금 이거를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우리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저 의성 경상북도에서 한 산불에 네. 새까맣게 탄 그 현장같이 우리 국민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제발 좀 우리 정치권에서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마오보 임명을 거부하는 등 야당발 입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무 경제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이 대표 재심이 무죄로 나온 마당에 후속 탄핵으로 역풍을 자처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고 서울일보임에 도하는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최상무 경제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로 나왔다 네. 그러면 탄핵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그런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탄핵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예.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그 관세 이런 거를 기획재정부에서 또 외교부에서 이거를 전부 다 네.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거 얘기할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아주 네. 이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 놓은 우리 민주당 물론 국민의힘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 손과 두 발을 다 꽁꽁 묶어놓고 입도 막아놓은 민주당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표 하나 살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